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대중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대중들의 비이성적인 행동과 생각, 이에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찰스 맥케이가 쓴 대중의 미망과 광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많이 인식돼 있는 16가지의 대중의 미망과 광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튤립 광풍이에요. 튤립이라고 하는 꽃은 국은 식물이죠. 말 그대로 뿌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잎이나 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게 저희 상식이 맞는데, 당시에 유럽은 그렇지 못했어요. 1559년에 콘라트 게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튤립을 알게 되고 퍼뜨렸다라고 하는 장본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유럽,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튤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립니다. 그냥 가격만 미쳐 폭등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었던 화폐가 플로린이라는 화폐인데요. 이 살찐 황소 4마리가 480 플로린 정도, 살찐 돼지 8마리는 240 플로린, 포도주는 큰 통으로 2개 정도가 70 플로린, 침대 한 세트는 100 플로린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에 비해서 이 튤립이 갖는 가격은 어느 정도였느냐? 당시 좀 저렴한 축에 속했던 이제 베체로이라고 하는 튤립이 있어요. 한 뿌리의 무게가 400페릿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00페릿이 3000 플로린에 거래가 된 거예요. 당시에 1그레인이라고 하는 무게를 나타내는 척도가 있었어요. 이 1그레인은 0.06g으로 의미합니다. 이 0.06g도 굉장히 적은데 이 그레인보다 더 낮은 수치의 무게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페릿이라는 단위였거든요. 당시에 가장 비싸게 거래됐던 것이 젬베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의 뿌리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400페릿이 아니라 200페릿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200페릿이 5,500 플로린에 거래가 됐어요. 젬베르 아우구스투스 한 뿌리 200페릿에 상응하는 황소는 40마리가 넘게 됩니다. 튤립들의 가격이 이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튤립을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이 튤립 뿌리를 하나 갖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았다 라고 하는 게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이었다고 이 책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을 해서 튤립을 사게 되지만 오래 못 가고 튤립 시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튤립에 대한 광풍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분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많이 사람들이 비유를 합니다. 수백 배, 수천 배가 뛰게 되면서 튤립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저 개인의 생각은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튤립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 시장이 이제 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서 튤립 어떤 광풍이 많이 언급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예언입니다. 종말론이죠.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누군가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막 내려옵니다. 와서 우리들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말론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이야기들이 막 떠돌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대중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더 비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죠. 책에서 언급된 몇 가지 종말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10세기 중반에 사람의 아들이 심판을 하러 내려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1832년에는 혜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요. 1345년에서 50년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1736년에는 런던의 대홍수를 예언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거짓 종말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말론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 전염병이 생기면 종말론과 연결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홍수랑 관련된 예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또 대홍수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어떤 공포감이 사람들을 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만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말론들의 큰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폭력적인 집단으로 변한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의 안전은 뒷전이 되고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생명을 먼저 추구하다가 보니까 인간 사회가 갖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나 도덕심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오로지 이제 힘, 마치 이제 짐승들이 사는 그런 세상처럼 된다는데, 이런 종말론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녀 사냥입니다. 이 마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위치라는 단어를 쓰죠. 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베네티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녀라고 하는 것이 중세 사회에서는 악령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예언하는 자,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제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근원적으로는 모세율법에 우상은 살려두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녀들은 우상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녀 사냥 희생자가 되는데, 실제로 마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마녀 사냥을 통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을 순수하게 마녀에 대한 제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마녀 사냥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234년에 슈테딩겐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슈테딩겐에 살던 사람들이 자치구를 형성하면서 독립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누리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이 지역을 먹기 위해서 교황을 발령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의 병사들을 차출해서 이 지역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제거의 명분이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 마귀다, 마귀의 자손이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씌워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1492년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희생당하죠.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은 프랑스에서 보면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를 왕세자가 왕권을 획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샤를 왕세자가 굉장히 공공에 처해 있을 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주역이 바로 이 잔다르크죠. 이 잔다르크가 이 샤를 7세를 왕위를 올리게 되죠. 샤를 7세가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한 다음에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혼자 병력을 가지고 출정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중과무적이죠. 국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고뉴 군대의 생포가 돼서 협상을 하게 돼요. 좀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풀어줘야 되는데 샤를 7세가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결국 화형에 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녀 사냥의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마녀를 추출해서 이렇게 뭐 제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던 경우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사고라고 생각이 되겠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 하나가 이 마녀 식별법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쇠코챙이를 가지고 마녀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찔러서 피가 나면 마녀가 아니고요, 피가 나지 않으면 마녀다. 또 한 가지는 몸에다가 돌을 묶어서 물속에다 던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잠깐 지체가 된다든가 이상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마녀예요. 하지만 꼬르륵 하고 돌과 함께 빠져서 죽게 되면 마녀가 아닌 거죠. 어찌됐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는 바뀌지가 않는데, 이런 사건들만 봐도 얼만큼 이 종교를 이용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어떤 광기의 결정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중들이 갖고 있는 미망과 광기, 즉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은 한번 뿌리 깊게 박히게 되면 잘 바뀌질 않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깨어있는 대중으로서의 집단 지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